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멈추는 곳 별빛 스며든 다락방 라디오의 6번째 문을 엽니다. 첫 방송 이후 계속해서 이 작은 다락방을 찾아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고 서툴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별빛의 따스함을 전달하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비밀 아지트를 꿈꾸곤 했습니다. 어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작은 손전등 하나만 켜두어도 우주를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조그만 공간 말이죠. 세월이 흘러 키가 자라고 어른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면서 우리는 그 아지트로 가는 길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시절,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이던 바로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고 안전한 곳에는 작고 아늑한 다락방 하나가 지어졌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을 나서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과 부딪혀야 합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자동차 경적 소리,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 상대방 얘기에는 관심 없는 자기 주장들, 그리고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들, 그렇게 차갑고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면 문득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이 밀려오곤 하죠.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그 몸이 건조하고 차가운 세상의 한복판에 우두커니 머무르지 마세요. 애써 괜찮은 척, 강한 척하며 얼어붙은 마음을 안고 서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거친 숨을 고르고 잊고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속 다락방을 가만히 두드려보세요. 뚝뚝 하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굳게 닫혀있던 낡은 나무문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열릴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뽀얀 먼지 속에 고이 간직해둔 당신만의 눈부신 시간들이 고스란히 숨을 쉬고 있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던 첫사랑의 기억,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골목길을 누비던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말없이 안아주던 낡은 일기장까지, 그리고 이 다락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법은 바로 그 시절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음악입니다. 정겨운 너의 미소, 아름다운 그 뒷모습, 푸른 하늘 아래 반짝이는 너의 꿈들, 때로는 아파하는 널 보며 난 몰래 눈물 흘리는 밤, 고마운 내 사랑, 늘 그리운 내 아이야. 매일 땀 흘리는 너의 하루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 안아주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다 괜찮아. 세상과 부딪히며 걷는 그 감동스러운 걸음마다 나의 작은 기도가 언제나 함께 할 테니. 고마워 정말 수고했어. 너의 오늘 하루도 우리 멋진 아들, 딸, 그리고 묵묵히 살아가는 작은 영웅들, 너희가 흘린 땀방울이 모여 내일을 밝히고 저 푸른 별처럼 영원히 반짝이기를. 가끔은 주저앉아 눈물 흘리는 날도 있겠지. 상처받고 아파하는 날들이 널 지치게 할 때면 기억해줘, 넌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이란 걸. 오늘도 정겨운 내 이름을 속으로 가만히 불러본다. 수고해, 그리고 고마워 너의 모든 순간들을. 미안해 하지만 넌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어. 감동스러운 너의 그 찬란한 청춘을
이곳에서 늘 지켜보고 변함없이 응원할게. 괜찮아, 다 괜찮아. 오늘도 땀 흘린 우리 멋진 아들 딸, 세상의 빛이 될 나의 작은 영웅들.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말로는 다 건네지 못하는 깊은 위로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단숨에 녹여주는 따스함. 음악은 당신을 가장 솔직하고 순수했던 그 시절로 데려다주는 마법의 융단이자 다락방의 불을 밝히는 따뜻한 호롱불입니다. 제 목소리를 타고 흐르는 이 선율들이 오늘 밤 여러분의 다락방을 더욱 포근하게 덮여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 상처받고 베인 감정들 모두 이곳 별빛 스며든 다락방에 가만히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저 이 다락방 안에서 당신이 찾아와 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창밖으로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우리들의 다락방엔 여러분이 간직해온 따뜻한 추억의 별빛들이 가득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영혼을 안아줄 포근한 쉼터, 별빛 스며든 다락방 라디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첫 장을 넘겨봅니다.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저녁 때 돌아갈 마음의 집, 다락방이 있으신가요? 차가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인 날에도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와 나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작은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참 다행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플레이할 때 느껴졌던 그 뭉클한 감동의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락방의 작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별빛 같은 이 음악의 결을 따라 당신의 가장 빛나던 시절로 함께 걸어가 보세요. Trina deitas unaque poscimus sic nos tu visita sicut te colimus anis angelicus fit panis hominum
다음 실제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의 위트 있고 따뜻한 한마디입니다. 어느 작은 국밥집에 낡은 옷차림의 아버지와 어린 딸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수중에 돈이 부족했던 아버지는 국밥 한 그릇만 시키며 아빠는 밥 먹고 와서 배가 안 고프니 우리 딸 많이 먹어 라고 말했죠. 잠시 후 주방에 다녀온 사장님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놀란 아버지에게 사장님은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제가 주문을 착각해서 한 그릇을 더 끓여버렸네. 버리기 아까우니 그냥 좀 드셔주세요. 아버지의 체면을 지켜주면서도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고 싶었던 사장님의 그 다정한 위트 있는 한마디.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단숨에 녹여주는 최고의 마법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별것이 아닐 수 있는 작은 한마디가 우리 삶의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의 작은 영웅 국밥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를 긍휼히 보시사 우리의 주린 영혼을 먹이어 주소서. 주께서 해변에서 무리를 위해 떡을 떼심같이 다락방에 앉아 옛날 명작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정말 낭만적이네요. 오늘의 영화는 1999년에 개봉한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식스센스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영화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이죠. 주인공인 아동 심리학자 말콤은 과거 자신의 환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아내와의 불화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죽은 사람들이 보여요 라며 두려움에 떠는 8살 소년 콜을 만나게 되죠. 말콤은 콜을 치료하면서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해 나갑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유령들은 사람을 해치려는 악령이라기보다는 이승에 남은 억울함이나 슬픔, 하지 못한 말들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가여운 존재들입니다. 콜이 유령들의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들어주며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과정은 무섭다기보다는 오히려 가슴 먹먹한 슬픔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8살 소년 콜의 엄마 리는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외줄타기 같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며 아들을 지켜내려 애쓰지만 세상은 그녀를 도와주지 않죠.
무엇보다 가장 그녀를 미치게 하는 건 하나뿐인 아들 콜이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몸에는 알 수 없는 상처가 늘어나고 허공을 보며 겁에 질려 있고 때로는 섬뜩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리는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모습 앞에서 자신이 실패한 엄마인 것만 같아 매일 밤 소리 죽여 웁니다.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달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애원해도 아들은 굳게 입을 닫아버리죠. 그렇다면 콜은 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조차 그 무서운 진실을 숨겨야 했을까요? 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라고 말하는 순간 엄마의 눈빛이 어떻게 변할지를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미친 아이나 괴물로 보게 될까봐,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인 엄마마저 나를 무서워하고 떠나버릴까봐 그 어린아이는 입을 꽉 다문 채 매일 밤 찾아오는 끔찍한 유령들의 공포를 작은 어깨로 홀로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에 두 사람은 깊은 병을 앓고 있었죠.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사고로 꽉 막혀버린 도로 위차 안에서 지칠 대로 지친 엄마리는 결국 운전대에 얼굴을 묻고 무너져 내립니다.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니? 우리는 서로 화내지 않기로 했잖아. 제발 나랑 얘기 좀 해. 그때 창밖으로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치며 또 한 번 피투성이 유령을 보게 된 콜은 결심합니다. 말콤 박사의 조언대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한 콜은 자신이 미움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거대한 두려움을 꾹 누르고 가장 용기 있는 첫 마디를 조심스레 꺼냅니다. 내 비밀을 말해줄게요. 나는 죽은 사람들이 보여요. 엄마는 처음엔 믿지 못해 당황하지만 콜은 엄마만이 아는 진실, 바로 할머니의 무용 발표회 이야기를 꺼내며 굳게 닫혀있던 엄마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엄마리는 평생 어릴 적 내 무용 발표회에 엄마가 오지 않았다고 알고 살아왔어요. 할머니가 엄마 춤추는 거 보셨대요. 엄마 어릴 때 무용 발표회 직전에 할머니랑 크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할머니가 발표회에 안 오신 줄 알았죠? 근데 오셨었대요. 엄마가 못 보게 맨 뒷자리에 숨어서 보셨대요. 엄마가 마치 천사 같았다고 전해달라셨어요. 이 대사가 그토록 눈물겨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리는 어린 시절 엄마와 다툰 후 엄마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순간 발표회를 보러 와주지 않았다는 상처와 결핍을 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봐,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나 봐 하는 깊은 서운함이 평생 그녀의 마음속 다락방 한 구석을 춥게 만들고 있었겠죠. 그런데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손자인 콜의 입을 빌려 아니 나는 네가 춤추는 걸 맨 뒷자리에서 지켜봤단다. 너는 천사 같았어 라고 평생의 오해를 풀어준 겁니다.
그 오해가 풀리는 순간 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남몰래 했던 질문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운 딸인가요? 그리고 어머니의 대답이 바로 매일매일 에브리데이이었던 것이죠.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동 심리학자인 주인공 말콤은 상처받은 소년 콜을 정성껏 치료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내와는 지독한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말콤의 시선에서 본 아내는 참 차갑고 야속합니다. 결혼 기념일 식당에 마주 앉아도 아내는 말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계산만 하고 차갑게 나가버리죠. 집에서도 아내는 늘 우울한 얼굴로 말콤의 말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무시합니다. 심지어 다른 젊은 남자와 가까워지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죠. 말콤은 이 모든 것이 과거 자신이 일 환자들에게만 너무 빠져 살아 아내를 외롭게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굳게 닫힌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 망가져버린 결혼 생활을 다시 되돌려 보려고 처절하게 애를 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 콜이 말콤에게 유령과 대화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들이 잠들었을 때 말을 걸어보세요. 그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콜의 조언대로 말콤은 아내가 잠든 거실로 향합니다. 소파에 누워 잠든 아내의 앞에는 두 사람의 행복했던 결혼식 비디오가 쓸쓸하게 재생되고 있었죠. 잠결에 뒤척이던 아내가 바닥으로 무언가를 툭 떨어뜨립니다. 그것은 바로 말콤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내가 자신을 차갑게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매일 밤 자신의 예전 비디오를 보며 울다 지쳐 잠들었다는 그 잔인하고도 슬픈 진실을 말콤은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말콤은 알게 되죠.
자신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았던 유일한 이유가 아내를 향한 너무나 깊은 사랑과 일 때문에 그녀를 외롭게 했다는 지독한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모든 진실을 깨달은 말콤은 여전히 자신을 그리워하며 잠들어 있는 아내의 머리맡에서 마침내 영원한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당신은 결코 두 번째가 아니었어. You were never second. 오늘 우리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 나누었던 영화 식스센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서운 공포 영화인 줄로만 알았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오해와 두려움 때문에 서로에게 가닿지 못해 아파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서로를 꽉 끌어안게 되는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였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된 밤이었습니다. 말콤 박사 부부도 소년 콜과 엄마 린도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 끔찍이 사랑했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마음 사이에 두껍고 차가운 유리벽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영화에서처럼 유령과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이승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전해지는 진심이라면 그건 너무나 아프고 슬픈 일일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서로의 오해와 두려움 때문에 단단한 유리벽이 쳐진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 가만히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주 잡은 두 손의 따뜻한 청아, 이 작은 용기 한마디가 어쩌면 영화 속의 그 어떤 기적보다 더 위대하게 꽁꽁 언 마음을 녹여줄지도 모릅니다. 너와 내가 비록 투명한 유리벽으로 차갑게 가려져 있다고 해도 오늘 밤 허공을 더듬어 내가 내민 손 그 조심스러운 온기를 느낄 수 있을까. 망설이며 서성이던 시간은 밤바람에 흩어지고 가만히 쥐어보는 이 작은 손 안에 참 오래도록 다듬지 못한 내 마음이 떨리고 있어. 이해해줄 수 있겠니 서툰 내 진심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별빛을 맞으며 우리가 같은 공기를 마시는 이 기적 같은 순간에 오래 감춰둔 내 마음을 그대에게 전하리.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 가만히 마주친 눈빛에 스민 외로움. 그 단단한 벽을 허무는 건 대단한 위로가 아니라 그저 곁에 머물러주는 작은 용기인 것을. 이해해줄 수 있겠니 서툰 내 진심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별빛을 맞으며 우리가 같은 공기를 마시는 이 기적 같은 순간에 오래 감춰둔 내 마음을 그대에게 전하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또다시 우리를 막아설 때면 기억해줘 내가 언제나 먼저 다가갈게. 내밀어 닿은 손끝에 온기가 그 벽을 다 녹여버릴 때까지. 이해해줄 수 있겠니 서툰 내 진심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별빛을 맞으며 우리가 같은 공기를 마시는 이 기적 같은 순간에 오래 감춰둔 내 마음을 그대에게 전하리.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별빛을 맞으며
오늘 밤 내 맘을 그대에게 전하리. 가만히 내민 내 손을 잡아주겠니? 오늘 오래된 다락방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어 봅니다. 작가 루리가 쓴 긴 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흰바위 콧불소 노든의 삶에서 출발합니다. 노든은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겉모습은 뿔이 난 콧불소였지만 자신을 거둬준 코끼리들의 넉넉한 사랑 속에서 코끼리의 마음을 배우며 자라났죠. 눈이 멀어가는 코끼리, 할머니의 걸음에 맞춰 걷고 생김새가 달라도 기꺼이 가족이 되어주는 법을 곁에서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훗날 험난한 세상에서 노든이 타인을 품어낼 수 있었던 그 넓은 가슴은 바로 이 코끼리들이 남겨준 사랑의 유산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노든은 고아원을 떠나 야생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콧불소 아내를 만나 예쁜 딸을 낳고 처음으로 진짜 내 가족을 꾸리게 되죠. 하지만 인간 밀렵꾼들의 탐욕에 의해 눈앞에서 아내와 딸을 잃고 맙니다.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던 노든의 삶에 처음으로 춥고 두려운 긴 밤이 찾아옵니다. 이후 동물원에 포획된 노든은 복수심과 절망에 빠져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만난 또 다른 콧불소 친구 앙가부 덕분에 다시금 살아갈 작은 희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의 전쟁으로 동물원에 불이 나고 아수라장이 된 잿더미 속에서 노드는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한 마리의 펭귄 치쿠를 만납니다. 놀랍게도 치쿠의 품에는 자신의 것도 아닌 누군가 버리고 간 알 하나가 소중하게 품어져 있었습니다. 치쿠는 알을 바다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고 모든 것을 잃은 노드는 치쿠 그리고 그 작은 알과 함께 바다를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막과 황야를 가로지르는 길은 가혹했습니다. 결국 치쿠마저 세상을 떠나고 커다란 콧불소 노드는 홀로 남아 그 작은 알을 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을 깨고 이름 없는 어린 펭귄이 태어납니다. 세상에 단둘만 남은 콧불소와 어린 펭귄. 걷기조차 서툰 펭귄을 위해 노드는 걸음을 늦추고 밤이 되면 매서운 추위와 포식자들의 위협 속에서 서로의 천에 기대어 잠이 듭니다. 책의 제목인 긴 밤은 바로 이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끌어안고 버텨냈던 수많은 밤들을 의미합니다. 노드는 자신의 모든 사랑과 지혜를 다해 펭귄을 지켜내고 펭귄은 그런 노든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배웁니다.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절벽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덩치 큰 콧불소 노드는 가파른 절벽을 내려갈 수 없었죠. 이제 펭귄은 노든의 품을 떠나 온전히 홀로 저 차갑고 거대한 바다로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이별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펭귄에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노든에게 이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코끼리들이 노든에게 주었던 사랑, 아내와 딸의 온기, 친구 앙가부의 위로, 그리고 치쿠의 희생, 그 수많은 생명들이 릴레이처럼 이어온 사랑이 마침내 어린 펭귄의 몸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바다로 나아가는 기적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평소에도 동물들을 아주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콧불소와 펭귄이라는 특별한 주인공들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해요. 인터뷰에서 작가는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함께 버티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지난 5화에서 들려드렸던 우리들의 찬란하고도 아팠던 그 여름날의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나요? 댐 건설로 곧 물에 잠기게 될 평화로운 시골 마을. 그곳에 단짝 친구 진우, 남은, 그리고 강석이의 마지막 여름방학에 낯선 소녀 은수가 찾아왔었죠.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불어난 개 울에서 은수가 미끄러져 물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거친 물살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어 은수를 구한 건 다름 아닌 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물살에 휩쓸린 강석은 바위 틈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죠. 얄궂게도 운명은 여기서 엇갈립니다. 비가 그친 뒤 우연히 쓰러진 은수를 먼저 발견해 구급차를 부른 진우와 남은이가 학교에서 생명의 은인으로 표창장을 받게 된 겁니다. 강석은 그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남겨진 채 그의 손에는 은수를 구할 때 낚아챘던 십자가 목걸이만이 덩그러니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석이가 홀로 삼켜야 했던 그날의 진실, 그리고 학교가 이전하며 물에 잠기게 될 고향 마을,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이 소년들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 밤 그 엇갈림 뒤에 숨겨진 두 번째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을 곳곳에 붙은 현수막, 댐 건설 확정, 고향을 떠나 새로운 터전으로 덤프트럭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오간다. 짐을 가득 실은 이삿짐 차들이 줄지어 마을을 빠져나간다. 마을이 물에 잠긴다는 소식은 갑작스러웠다.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우리 셋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울로 향했다. 서울 명문 사립고등학교 교문 앞 아침. 으리으리한 학교 정문.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하다 빳빳한 새 교복을 입은 진우와 남은. 뿌듯한 표정으로 학교 건물을 올려다본다. 은수를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한 덕분에 진우와 남은은 은수의 아빠인 이 학교 이사장님의 추천으로 전학을 오게 됐다. 남은 안경을 추어 올리며 와, 여기가 그 유명한 문화고등학교야. 은수네 아버지가 이사장이라더니 엄청나네. 진우, 남은아, 진짜 우리가 여기 다니는 거야? 남은, 근데 서기는 어떡하냐. 부모님이 아프셔서. 진우, 씁쓸하게. 그러게, 인쇄소 골목, 공장 내부, 낮 시끄러운 기계 소음이 가득한 공장.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강석이 무거운 종이 뭉치를 나르고 있다. 이맨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다. 공장장, 어이, 강석이, 이거 다 옮기고 점심 먹어. 강석, 네, 알겠습니다. 강석, 잠시 허리를 펴고 창밖을 본다.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같은 서울 하늘 아래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 강석, 담담한 독백, 친구들 잘하고 있지. 얼마 안 됐는데 보고 싶네. 강석의 옥탑방, 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비좁은 방. 책상도 없이 라면 상자를 펴놓고 앉은 강석. 그 위에 놓인 건 검정고시, 기출문제집과 달고 다른 연필. 강석, 피곤한 눈을 비비며 문제집을 푼다. 강석은 문제집 한 구석에 무의식적으로 십자가 목걸이 모양을 낙서하다가 이내 지우개로 벅벅 지워버린다. 그리고 다시 공부에 집중한다.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진우, 남은의 모습과 어두운 방에서 졸음과 싸우며 공부하는 강석의 모습이 교차한다. 서울고등학교 복도구석 오후 쉬는 시간. 은수가 진우와 남은이 있는 교실로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은수, 저번에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남은, 뭘 그런 걸 갖고. 진우, 그래, 당연히 해야 될 일인걸. 은수, 얘들아, 혹시 필요한 거나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알았지? 남은과 진우, 머리를 긁적이며 이랐어. 은수네 반에는 은수를 짝사랑하지만 면박당하기 일수인 대기업 회장 아들 이 학교 짱 태형과 그 패거리가 있다. 태형, 쌀쌀맞은 애가 오늘 왜 이리 기분이 좋아 보이냐? 패거리, 일, 시골에서 은수를 구해준 애들이 전학 왔대. 패거리, 이, 그 촌놈들 교육 좀 시켜야겠네. 교복이 불량한 태형, 대기업 회장 아들과 그 패거리가 있다. 태형, 야, 이은수,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좋은 거야? 은수, 신경 쓰지 마세요. 태형이 은수의 앞을 가로 막는다. 은수, 비키세요. 비키라니까. 태형이 마지못해 비켜선다. 태형. 야, 이따 저 촌놈들 우리 교실로 데려와. 패거리들. 태형에게 충성이라도 하듯 남은과 진우가 있는 교실로 향한다. 패거리. 야, 오늘 전학온 촌놈들이 누구야? 남은과 진우가 멍하니 패거리들을 바라본다. 반친구일. 쟤네들 조심해. 우리 학교 말썽꾸러기들이야. 패거리. 야, 거기 조용히 해. 촌놈들 손들어봐. 남은이 주섬주섬 손을 들고 진우도 따라서 손을 든다. 패거리, 너희들이 전학생들이야. 이따 이 반으로 좀 와라. 내 친구가 할 이야기가 있단다. 수업 시작 종이 울린다. 저마다 학생들은 자리로 돌아가고 패거리들도 자리를 뜬다. 어느덧 다락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밤이 꽤 깊어졌습니다. 종일 쉴 새 없이 울려대던 차갑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들도 이제는 고단한 숨을 고르며 잠잠해졌네요. 우리가 함께 머물렀던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지쳤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깊은 곳, 뽀얀 먼지를 털어내고 찾아간 다락방에서 마주한 그 시절의 순수했던 내 모습, 어떠셨나요? 어쩌면 잊고 지냈을 뿐 생각보다 훨씬 더 맑고 눈부신 모습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아쉽지만 이제는 다락방의 작은 램프불을 끄고 다시 현실의 문을 열고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이 낡은 나무 문을 닫고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시절이 다시 먼지 속에 갇히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이곳에서 스며든 따뜻한 별빛 그리고 귓가를 맴돌던 아련한 음악들은 내일 다시 차가운 세상과 마주할 때 여러분을 지켜줄 든든한 외투가 되어줄 겁니다. 누군가의 날 선말에 상처받거나 끝없는 일상에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해질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노래의 한 소절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흥얼거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꽁꽁 얼었던 마음이 조금은 스르르 녹아내릴 테니까요. 세상이 다시 춥고 버겁게 느껴지는 날엔 언제든 눈을 감고 주저없이 마음속 다락방 문을 똑똑 두드려주세요. 별빛 스며든 이 작은 다락방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가장 따뜻한 음악을 틀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아무 걱정 없이 가장 편안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쉼터 별빛 스며든 다락방 라디오였습니다. 잘 자요. 당신의 눈부신 내일을 응원합니다. 영화에서 말콤의 마지막 대사 You were never second. 내가 일에 빠져서 당신을 외롭게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당신이 내 일이나 환자들보다 뒤로 밀려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삶의 첫 번째는 늘 당신이었어.